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힘내라 힘! 정말 우리 시장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장이 두루룩 밀린 것은 단연코 빅스텝에 대한 투심 또 우려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장중에 1,320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작년 12월 초를 능가하는 최고치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원달러 환율의 수급들, 외국인의 동향들 점검은 꼼꼼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을 복귀하고요. 또 오늘도 어떤 종목들을 잘 픽해볼지 고민되시는 분들 투자 올림픽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며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 참고해 주시면서 오늘의 해설위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해설위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주식계 1타 강사입니다. 이용준 해설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월요일인데도 힘 빠진다 이런 얘기 참 많으셨는데 오늘 시장에 좀 마감장 하이라이트, 장중의 하이라이트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세요?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매일 급등할 종목 한 종목 또는 두 종목을 말씀드리는 6시의 남자 1타 전문가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마감 하이라이트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이 썩 좋지 않았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코스피가 장중에 2,400선이 붕괴됐다가 2,400선이 복귀됐다가 코스닥이 상승 전환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흐름이 안 좋다고 오후장에 좀 좋아지는 느낌이거든요. 지금부터는 장이 저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악재라는 악재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오늘 2,402로 마감됐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사실 로봇주의 날이었다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데요. 로봇주의 강세, 특히 자율주행 로봇 보도에서 통행하기가 허가됐다. 이런 내용으로 로봇주가 장 초반부터 강세여가지고 장 막판까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로봇주가 더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못 가느냐 이런 것들은 내일 흐름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많이 단기 과열에 걸려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주는 이제 조금 더 눌릴 때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는 0.87% 하락해서 2,402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0.18% 소폭 상승해서 780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도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는데 상승 종목은 700여 개, 하락 종목은 1,600여 개 됐습니다. 사실은 오늘 장은 로봇주를 빼고는 다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와중에도 AI 관련주도 흐름이 초반에 나쁘지 않았고 메타버스 관련주도 한번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후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오늘 로봇주가 시작부터 끝까지 강했기 때문에 내일은 로봇주가 아닌 AI나 메타버스 관련주도 한번 흐름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게다가 오늘 상한가 종목들 말씀드리면 상한가 종목은 아이큐어라는 종목과 세아 베스틸 지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이큐어 같은 경우는 부치는 치료 침해제죠. 타이완, 태국 기술 수출했다는 이슈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24억 정도 됩니다. 이 금액으로 하면 아이큐어가 시총이 899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상한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워낙 바닥에서 상한가했고 이게 기술 수출권이 124억, 시총 대비 큰 금액이긴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진짜 상한가는 세아 베스트 지주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출근할 때 항상 신문을 보고 출근하는데 보니까 미국 스페이스 X 공급 계약 호재의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실체가 있더라고요.
내용을 좀 봤더니 미국 우주 탐사 기업이죠. 스페이스X의 로켓하고 위성용 특수학금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사실은 세아 베스트 지주뿐만 아니라 세아 관련주 형제주들이 있거든요. 흐름이 다 좋았는데 상한가는 세아 베스트 지주가 갔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내일은 세아 베스트 지주랑 IQ 한번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세아 베스트 지주가 훨씬 더 실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장중 2,400선 복귀에 대한 포인트를 좀 보여주셨고요. 코스닥도 상승 전환했다라는 거 좀 긍정적으로 봤네요. 상한가 갔던 종목들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는 수익률 리뷰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이런 시장 속에서도 잘 갔을런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용준 해설위원의 픽한 포트폴리오입니다. 링네트부터 살펴보실까요? 인터넷 보안 전문 업체 이 종목이요. 최고가 6,560원 터치하고 수익률은 33.47%를 터치했습니다. 30% 넘게 거의 상한가 이상 간 건데 이 종목 지금부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잠시 뒤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두 번째 선수는 플리토입니다. 역시나 뭐 AI 번역 기반한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39,700원 고가 대비해서 수익률은 24% 이상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이어지는 LCD 과학 필름 회선 미래나노텍 살펴보시죠. 23,200원 고가까지 터치. 2월 15일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2월 막바지 되면서 점차적으로 오릅니다. 수익률은 22.62%까지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써니전자도 잊을 수가 없겠죠. 18% 이상의 수익률을 현재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수들 테마들 보겠습니다. DSG 인베스트먼트 그 선수가 될 텐데요. 역시나 13% 이상 두 자릿수대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고가로 지금 5,030원까지도 찍었습니다. 2월달 돼서 계속 포트폴리오에 디오, 꿈비, 후성 두 글자의 선수들이 수익률이 진짜 좋습니다. 디오 살펴보시죠. 13%대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꿈비, 후성도 바로 일주일 만에 올라갑니다. 12%, 4%대 지금 수익률을 빛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정말 종목들이 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껑충껑충 뭐 말하는 족족 뭐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 마냥 수익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금메달부터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선수를 좀 금메달 봐야 될지. 자,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네. 많아요. 사실은 뭐 말하려면 사실 한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그렇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만 먼저 말씀드리면 금메달 같은 경우는 링네트가 잘 갔죠. 링네트가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잘 갔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수에 대한 내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매도는 언제든지 저는 잘 몰라요. 모르고 사실은 그 흐름과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게 가면 기준에 대한 언급을 해드릴 뿐이지 매도를 하고 더 가는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는 고가 대비 수익률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링네트가 생각보다 너무 잘 갔다. 그 이유가 호가가 좀 얇았고요. 이슈가 좋았죠. 게다가 제가 이슈를 찍어드린 상황에서 고가 대비 33.47%니까 상한가를 뛰어넘는 수익률이 나온 게 링네트였습니다. 링네트 제가 1월 31일 날 이데일리 오픈하고요. 두 번째 시간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고요. 두 번째는 은메달은 플리토입니다. 플리토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20%가 넘었습니다. 24%가 나왔는데 플리토는 지금도 AI 관련 이슈로 번역 이슈로 저는 흐름이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플리토가 24.06% 고가 대비입니다. 플리토는 제가 더 의미가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6% 가까운 하락 또는 급락이 나왔는데요. 아시겠지만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린 종목이 하락이 나오면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24% 이렇게 차트에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 친 구간이 제가 방송했던 구간이고요. 올라갔던 고점 구간이 38,900원 구간입니다. 지금도 플리토 흐름 괜찮다고 보고 있고 화살표로 보면 정말 공략하기 쉽지 않은 자리에서 공략을 드렸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종목은 특히 주식은 매수를 할 때는 재료에 하는 겁니다. 차트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재료를 충분히 보고 호가를 확인하고 드린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플리토가 24%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요. 세 번째는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가 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22.62%가 나왔는데 고가 기준으로 미래나노텍은 우선 2차 전지 관련, 리튬 관련 이슈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환사채, 익스체인저블 본드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공략했고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미래나노텍 아직도 놓치기는 아쉬운 선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충분히 더 여력이 있고 잘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미래나노텍 끝까지 한 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말 나온 김에 바로 지난주죠. 제가 화수 방송하고 이번 주부터는 제가 여러분의 열정과 성화와 응원에 힘입어서 월, 화, 수 3번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마지막 방송에 했던 말씀드렸던 게 후성하고 꿈비입니다. 여러분 후성 어떻게 됐을까요? 후성은 게다가 제가 2번이나 강조했던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후성 꿈비를 포함해서 제가 오픈하고 총 16명의 선수를 말씀드렸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중에 후성 오늘 올라가면서 15명의 선수가 20%가 넘는 급등 또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적중률로 하면 93.7%거든요. 점수로 하면 90점 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저는 벌써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93.7%라는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보시면 몇 점 정도 맞습니까? 저는 80점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뭐 잘 보면 100점은 맞을 수 있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린다는 건 90점 넘기 굉장히 힘든데 제가 그 어려운 거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후성은 다시 공개를 하고 오늘 바로 고가 대비해서 6.69%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매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후성 차트 잠깐 보고요. 제가 후성을 어느 지점인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성을 공략할 때는 우선 첫 번째 재료는 우선 리튬 이슈, 2차 전지 이슈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재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분석도 합니다. 보시면 장대 양봉의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후성 차트를 정말 크게 보면 이렇게나 많이 빠졌는데 지금 더 빠질 구간이 없죠. 그래서 횡보를 이쁘게 하고 오늘 2차 매수가 끝난 지난주에 끝난 오늘 6.69%의 상승이 나왔어요. 저를 믿고 2차 매수까지 하신 분은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는 건 제가 어떤 종목을 무리하게 민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시점에서 2차 매수도 하는 종목이 있다. 그게 바로 후성이었다. 후성 오늘 상승 보시고 빨간불 들어오신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후성을 포함해서 오늘까지 누적 수익률이 16개 선수가 마이너스 포함해서 157.6%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고점에서 팔 수 있다는 말씀은 절대 드리는 거 아니고요. 사면 오르는 게 10개 중에 9개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항상 이 방송 끝까지 보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 나온 김에 꿈비도 말씀드릴까요? 꿈비 사신 분들 오늘도 수익, 지난주에 수익이 났습니다. 꿈비 같은 경우는 제가 신규 상장주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상 이제 출산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라 말씀드렸는데 기가 막혔죠. 그 다음날 바로 이 보시면 음봉이긴 하지만 음봉이 시가갭을 띄운 음봉입니다. 이 음봉을 띄우면서 장 초반에 4%에서 시작해서 7%까지 올라서 끝났습니다. 물론 익전해서 마무리했죠. 그 다음 날은 오르는 좀 소폭 1% 정도 소폭 횡보하는 구간이지만 꿈비까지 완벽하게 저희가 적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후성 복귀도 했고 지금 금운동을 링네트 플리토, 미래 나노텍이지만 언제라도 이 선수들의 순위는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0개 종목 중에 9개 반을 맞추는 적중률을 지금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방송 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제가 축하드리고요. 노란톡방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내받아서 수익 보신 분도 축하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올림픽 2선수 제가 준비해 왔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월, 화, 수 3번 방송을 하니까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제가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과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선수들 제가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심으로 이제 오늘부터는 방송 한번 늘어나가지고 주 3회 방송을 하니까 자, 주 5회까지 방송을 해봤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 3회도 제가 열심히 해서 방송을 할 테니까 이데일리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직접 도움 드릴 수 있는 노란톡방에도 많이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10명의 선수들 중에서 9명 이상의 선수들이 다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나는 수익률을 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정말 수익 안 내기가 어렵다, 자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저의 종목, 또 여러분들의 종목도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는 노하우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네모난 칸의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실 때는 7455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샵 3772번으로 바로 이용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시장 얘기들, 종목 얘기들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빅매치 포인트, 오늘의 매치 포인트 테마 또 어디로 가야 될지 해설위원님께 여쭤보고 싶네요. 어느 테마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 로봇 관련주가 여전히 강합니다. 사실 지난달부터 이번 주, 지난주까지 굉장히 강하거든요. 로봇 관련주 꼭 보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매수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로봇 관련주 섹터가 지금의 메인 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목을 말씀드리면 우선 로봇 관련주 강한 이유가 첫 번째로는 로봇 배달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죠. 이제는 식당 가면 로봇이 주문을 받고 배달하는 거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나 인도에서 로봇이 배달할 수 있는 것도 곧 조만간에 볼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자율주행 로봇 배달 기대감인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24일이죠. 오늘이 27일이니까 24일 날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이제 옆에 로봇이 배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미래가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법안이 통과됐다는 건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로봇들이 법안이 통과된 기반 위에 배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로봇 관련주 특히 강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중심에는 우선 첫 번째 대장은 로보티즈 볼 수 있는데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로봇 부품을 연구 개발하고 핵심 기술은 로봇의 서버 구축, 로봇의 구축 솔루션하고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좀 신기한 게 로봇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누로메타가 급등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로보티즈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한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대장주를 찾아갈 필요가 없고 지금 원래 갖고 있는 종목을 보유하고만 계셔도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사기는 다소 위험한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로봇 관련주들 지금 단기 과열의 공시가 이제 오늘 내일 거의 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관련주를 공략한다기보다도 로봇 관련주의 흐름을 알아야 로봇 관련주에 돈이 모이면 다른 섹터들 약하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흐름을 체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보티즈 회사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우선 작년 영업이익은 적자긴 하지만 유보율이 1119%입니다. 로봇 주 중에 억과 석을 나눌 수 있는데요. 그중에 뭐 매출과 영업이익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적자 또는 유보율도 확인하시면 되는데 로보티즈는 다 유보율도 나쁘지 않고 매우 우량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승했던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로보티즈 본격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으로 이제 여러분이 보도에서도 볼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회 본회의까지 24일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는 법안을 나왔기 때문에 식당에서 보는 것처럼 조만간에 여러분 옆에 같이 걸어가고 같이 배달하고 있는 로봇을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만화에서 봤던 그런 모습이 이제 상상 속의 모습이 현실이 됐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게다가 첨단 로봇 산업 1.0에 대한 일환으로 개정하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바로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약간의 이게 부모만 분다면 금방 사업화하고요. 도로에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리스마트 마일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리스마트 마일 시장이 뭐냐면 창고에서 고객이 있는 곳까지 로봇이 운송하는 걸 말하는데 이게 지금 2021년 작년 기준에서 시장 규모가 벌써 7조 5천억입니다. 이게 올해는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할 때 로봇은 앞으로도 중장기로 봐서 훈령이 좋을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다 다다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보티즈 차트 한번 볼게요. 로보티즈가 오늘 27% 가까운 상승이 나왔거든요. 물론 상한가를 가지 못했지만 왜 제가 걱정하냐면 바닥에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50이 신고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주를 공략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보시면 이 화살표 보시면 이 화살표로 제가 단기 과열 걸릴 공시쯤에 나오게끔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단기 과열이 아마 마감하고 걸렸는지 아니면 내일 걸릴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로보티즈도 단기 과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단기 과열 걸렸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니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과열 걸리면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로보티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52주 신고가이고 핵심은
보도 통행 관련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이슈가 가장 강한 이슈입니다.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일상생활에 보면 법이 가장 늦습니다. 기술을 법이 따라갈 수도 없고요. 사람의 행태나 이런 걸 따라갈 수 없는데 지금 법안이 통과됐다는 거는 기술은 이미 완비돼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내일 아마 단기과열 공시가 걸린다면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눌림 또는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관망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로봇도 테마를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로보티즈를 일단은 관망을 좀 해보자. 일단은 좀 어느 정도 관심 종목에 놓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볼만한 선수, 이제 좀 수익률이 그 다음으로 좀 괜찮다라고 볼만한 선수는 어떤 선수가 있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오늘 2등을 오늘 굉장히 했는데 뜨거웠는데. 예, 굉장히 많이 올랐죠.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삼성전자 3자배정 이슈로 이미 한번 바닥인 3만 원에서 8만 원까지 큰 이슈가 나왔던 종목인데 그쵸. 아직도 죽지 않았다. 이제 그건 3자 배정 이슈로 올랐다고 한다면 지금 법사위 법안 통과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52주 신고가입니다. 대단하죠. 52주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도 흐름이 기대될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로보티즈와는 약간 다르게 인간형 이족 보행이에요. 두 발로 걸어다 휴보라는 로봇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휴보라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이족 보행 로봇이 기본적으로는 민간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군사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다만 이 회사가 보니까 4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더라고요. 적자라고 해서 꼭 나쁘다 이렇게 보긴 힘들지만 유보율은 478%인데 오늘 이런 재료와 삼성전자의 3자 배정 이슈와 과거 이슈와 더불어 오늘 뉴스를 봤더니 올해 2023년 실적이 대폭 개선될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올해는 모두 흑자 전환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재무도 우량해지고요. 삼성전자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도 했고 게다가 52주 신고가이고 차트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이 구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 이슈로 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긴 기간 조정을 받다가 오늘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조정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단기 과열 공시는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내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단기 고점에서 윗꼬리를 이만큼 달려줬습니다. 짧은 윗꼬리긴 하지만 눌렸다 가면 더 좋은 모습일 수도 있죠. 이렇게 눌렸다 가면 더 좋을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우선 로봇주들의 테마가 오늘 너무 강했습니다. 장 시작할 때부터 끝에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저는 2,500개 종목 중에 대부분 하락한 날에도 강한 섹터는 로봇주였고 로봇 섹터 종목들이 잘 갔기 때문에 저는 신규 매수자는 좀 자주 관망하시고요. 기존 보유자분들은 좀 흐름을 좀 더 버텨보시면서 갖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신규 매수를 전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에 대한 신규 매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흐름 보고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관련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로봇 관심 많으신 분들, 진짜 이제 얘가 주도주 같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용준 해설위원님, 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노란톡방에 들어가면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면서요. 네, 노란톡방은 지금 교육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 네. 사실 노란톡방에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또 간헐적으로 하고 제가 너무 바쁠 때는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2달 됐죠. 방송 한 달 쉬면서 제가 만든 그 USB가 있습니다. 이 USB인데 이 USB에 제가 보이시나요? USB에 기본 강의 4강과 제가 매매하는 비법 강의 HTS 설정 한 강을 이 USB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추첨 5분 정도를 통해서 이 USB를 직접 제가 발송을 해드릴까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궁금한 게 저 전문가는 어떻게 종목을 저기 잘 맞추지? 저 종목에 승률 97%나 되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여기에 다 담아버렸습니다. 기본 강의 4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첫 번째는 캔들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이동평균성, 그다음에 거래대금에 대한 내용, 마지막은 재무제표한 내용도 기본 강의에 들어 있고요. 빅북 강의가 총 7강인데 그 강의 내용을 다 듣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급등주를 포착하는 방법과 HTS 설정법을 이곳에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셔가지고요. 무료로 이 강의 내용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모든 걸 다 퍼다드리고 있다. 종목도 퍼다드리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도 2달 동안 열심히 정리를 해서 USB에 담아놨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진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들어오셔서 활동 제일 많이 하신 분 추첨을 통해서 저 USB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활동 활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뭐 만만님, 붉은네오님, 단호박 프로도님 막 들어오고 계신데요. 오셔가지고 활동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원하시는 분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노란톡방 지금 갈 수 있는 스캔할 수 있는 링크 있어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주세요. 7455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매치 포인트 테마도 있습니다. 어떤 테마를 좀 궁금해하실지 들고 오셨을지 로봇 말고 다른 것도 있을까요? 네, 오늘은 뭐 정해져 있죠. 인공위성 테마가 또 어쩔 수 정해졌습니다. 없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인가요? 똑같이 로봇과 인공위성 했는데 네. 2주가 지나 또 로봇과 인공위성 가져왔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거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인공위성 섹터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위성은 정책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갔거든요. 그래서 로봇 갈 때 인공위성이 가는 게 아무래도 로봇과 인공위성은 접점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정부가 우주 개발 투자를 증대하겠다 이런 이슈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투자를 하려면 예산의 편성이 중요한데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겠다. 원래 이제 국책과제죠. 국책과제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올 때 인공위성에 대한 이야기 또 우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 번째 대장은 여전히 대장입니다. AP 위성이 대장인데요. AP 위성 같은 경우는 뭐 위성통신 단말기 수요처 단말기를 만들어서 해외 시장하고요. 국내 대기업, 정부 연구기관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게다가 지금 인공위성 대장이 뭐냐? 그럼 AP 위성이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게다가 AP 위성은 좋은 게 영업이익도 흑자이고 유보율도 1000%가 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AP위성은 흐름도 좋고 재무도 우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대장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0,000원이었던 종목이 지금 22,000원이 됐거든요. 물론 중장기 홀딩 하신 분들은 2배를 먹었겠지만 지금 공략 가능하냐 가끔 노란톡방에 물어보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저는 모릅니다. 내일 호가창과 흐름을 봐야 되고 내일 섹터의 흐름, 지수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지. 가끔씩 이미 올라버린 종목이 돼서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공부가 정말 덜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볼까요? 오늘 재료는 AP 위성 정부 우주개발 투자 힘입어 반등을 노린다 했는데 반등이 아니죠. 이미 이만큼이나 올랐습니다. 반등이 뭡니까? 지금 오늘 또 11% 가까운 급등을 했고요. 항상 걱정되는 게 고점에서 이런 윗꼬리가 나오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윗꼬리를 뚫고 돌파할 수도 있지만 윗꼬리가 나왔다는 건 다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10,000원이었던 종목이 2만 원을 돌파했으니까 2배 가면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P위성 10,000원에서 2만 원 올라가고 내일 더 가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내일의 시세는 내일에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 노란톡방에서 지금 사도 될까요? 이미 올라버린 상태에서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지금 사도 됩니다. 이렇게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모릅니다. 내일 흐름을 지수 섹터, 호가창, 차트, 분봉을 보고 대답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주 개발 투자액을 작년에는 7,300억이었는데 2027년까지 향 5, 6년 이후에는 1조 5천억, 2배가량 는다고 하니까 아주 드라마틱한 큰 성장은 아니지만 꾸준히 투자를 하겠다는 그 블루프린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AP위성 내일 보시면 좋은데 내일은 똑같이 로봇주와 관망으로 보시는 거지 내일 시초가의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습니다. 관련주 흐름은 AP위성이랑 이런 세트레가이 또 인공위성 관련주 많죠. 이런 흐름도 노란톡방에 이제 공유를 할 거고요. 우선 확실한 거는 로봇주와 인공위성주. 저는 내일 의견을 가지고 관망을 가지고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들에게 물어봐 이런 또 노래도 있었고 또 뭔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AP 위성도 사실은 뭐 일정과 테마가 있기 때문에 내일 또 당장 갈 거냐 그거는 수국과 지수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내일 보고 얘기하자라고 하셨어요. 워낙에 또 확실한 게 또 투자할 때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다가 두 번째 선수를 좀 궁금합니다. AP 위성 워낙 좀 핫했기 때문에 가져올 것 같다라는 제가 좀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두 네. 번째 선수는 예측이 안 돼요. 두 번째 선수 사실 저번하고 똑같아요. 선수가 1등과 2등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어. 선수입니다.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릴 때 공략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인공위성 섹터뿐만 아니라 UAM 섹터도 있기 때문에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상승이 나왔어요. 게다가 오늘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조금 더 좋게 보는 게 인공위성에 안 걸리더라도 UAM에 걸립니다. UAM에 걸리는데 오늘 제가 출근할 때 신문을 봤더니 UAM 관련 이슈가 오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흐름 나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고 오늘 고가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죠. 고가 대비해서는 약 7%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종가에서는 1% 가까운 상승 마감을 했는데 앞으로도 지금 인공위성이 계속 푸시가 되고 로봇이 푸시되니까 UAM도 갑자기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블 재료가 있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관심 종목에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업이익은 흑자 예상이 되고 올해 유보율은 300%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지금 지난주죠. 21일 날 기사를 봤더니 국토부가 2025년 UAM 상용화 실증사 본격화를 하고요. 실증사업이 올 8월에 한다고 합니다. 지금 2월이니까 2월 다 끝났죠. 2월 끝났으니까 3월, 4월, 5월 이렇게 되면 시나리오 일정상 8월에 하니까 약 7월 정도. 빠르면 6월 정도까지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 2차관이 말하기를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그런 기준이 필요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정리를 하고요. UAM법을 제정하고 세계 표준을 마련해서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UAM 관련주들 사실 중복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종목에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선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볼게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21선 자리였죠. 이 자리에서 제가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인공위성 테마이기도 하고 게다가 UAM 테마이기도 하다. 말씀드린 바로 상승 이만큼 나왔어요. 상승폭으로 하면 3,000원이니까 약 20% 정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방송 보신 분들도 수익이 났고 이제 앞으로 흐름이 중요하죠. 근데 그때는 그때입니다. 그때는 제가 자신 있게 매수 타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21선을 위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맞은 윗꼬리가 달려 있거든요. 그것도 음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저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에이스는 AP 위성과 똑같이 관망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잘 간 로봇과 인공위성, 내일은 하루 쉬어가거나 당분간 쉬어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주에 제가 21선 이 좋은 자리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22선 돌파가 훨씬 나왔고 전고점을 위해서 지금 윗골에 달려있기 때문에 게다가 피봇 2차 상승도 좀 걸려있기 때문에 저는 관망 의견 드릴 거고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인공위성과 로봇을 관망 의견 드리면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또 급하신 분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올림픽 그런 선수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들은 관망 의견이지만 올림픽 선수들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저를 한번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랑 좀 테마는 맞습니다. 로봇 테마도 보고 계시고 더불어서 또 인공위성, 우주 관련 테마를 보고 계신데 선수들은 똑같이 매치가 됐어요. 과연 이 선수들이 얼마나 좀 더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을지는 추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또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종목 잠시 뒤에 공개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올림픽. 오늘은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을 빠르게 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수익을 못 내서 안달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하시면 좋을 텐데요. 왜 그런지 수익을 못 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하시면서 일타 강사의 정말 그 노하우들 하나씩 녹여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특별하게 있는데 뭐 USB 선물도 주신다고요, 해설위원님? 네, 사실 USB 이거 저희가 회사에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거 사실 총 제작한 2달 정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유튜브 영상도 찍어야 되고 내용도 담아야 되는데 또 이거 자체 제작을 했거든요. 총 5강이 들어가 있는 거고 기본강 4강에 비법강 1강. 그러니까 비법강이 총 7강 중에 1강만 넣은 게 나머지 6강은 이제 따로 나중에 만들려고 놔둔 건데요. 이 총 5강에 들어가 있는 USB를 오늘, 내일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 중에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방송 열심히 보시고 호응을 잘해주신 분들한테는 추첨을 통해서 제가 직접 드릴 겁니다. 무료로 발송을 해드릴 건데 USB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종목만 보시고 또 방송 보신 분들은 대부분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더라고요. 재무제표가 뭔지도 모르고 캔들이 뭔지도 모르고 거래대금이 뭔지도 모르고 이동평균선이 알긴 하지만 정확히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강의 4강에는 여러분이 우선 아셔야 될 캔들과 이동평균선, 거래대금, 거래량, 그리고 재무제표, ROE, ROA, 부채 비율, 유보율, 매출액, 영업이익에 대한 내용을 제가 깔끔하게 5분에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엑기스만 뽑아서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걸 공부를 했으면 이제 일어서는 법을 알았으면, 걷는 법을 알았으면 뛰고 싶잖아요. 나도 이용준처럼 단기로 공략을 해서 당일날 청산을 하고 매일매일 매매를 잘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 계실 텐데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법강의 1강에는 차트 설정법, HTS 설정법하고 제가 급등주에 대한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좀 넣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만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안에 있는 USB에 대한 내용을 오늘, 내일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과감 없이 추첨을 통해서 이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발송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활동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면 수익이 매일 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도 수익이 나면 당연한 거고 수익이 안 나는 종목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하루에 1000분 가까운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보람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SB 꼭 여러분 신청하셔가지고요. 노란톡방 들어가셔가지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노란톡방의 팡팡 점프님께서 저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팡팡 하면서 또 엉덩이 이모티콘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도 지금 안녕하세요 방송 보고 들어왔어요 하시는데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7455 누르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높이 뛸 종목과 멀리 갈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급등할 종목이 높이 뜰 종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자, 해설위원님 어떤 네. 종목, 어떤 선수 눈여겨보십니까? 저는 비트나인 선수 오늘 한번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트나인은 사실은 오늘 종가 베팅을 노란톡방에 한 선수인데 굉장히 저는 내일도 잘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비트나인 사실 오늘 종가도 나쁘지 않게 끝났거든요. 13% 넘게 끝났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전문가이고 여러분이 전문가인데 매일 방송을 준비하고 매일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압감이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은 보이는 선수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방송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노란톡방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비트나인 선수가 3시 18분 정확히 2분을 남기고 확 호가창이 흐름이 바뀌면서 저한테 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나인 선수 내일 한번 저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비트나인 선수 어떤 선수인지 모르시잖아요. 첫 번째는 AI 관련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유일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전문 기업입니다. AI 관련, 챗봇 관련 이슈를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되고요. 성능이 기반돼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한 다양한 그래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 자체도 굉장히 우량합니다. 영업이익은 소액 흑자이긴 하지만 유보율이 54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비트나인 선수 재무적으로도 나쁘지 않고요. 게다가 AI
챗봇 이런 게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가 기본돼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비트9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재료를 봤더니 오늘 기사 사실 오전에 떴습니다. 오전에 떠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호가창을 봤는데 호가창 흐름이 굉장히 약하고 모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9 선수를 관심으로 놔두고 공략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3시 18분에 저한테 답을 준 선수가 비트9 선수입니다. 비트9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메타, 구글 MS, AI, 데이터 그래프, DBMS 납품을 했다는 사실이 있는데요. 핵심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이미 챗봇이나 AI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메타입니다. 지금 메타가 오픈 AI의 챗 GPT 대항마 모델을 공개하고 비트9이 이쪽에 데이터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비트9이 앞으로 메타에 대한 이슈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챗 GPT 오픈 AI 관련 이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전에 기사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상승이 나오고 횡보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차트 한번 볼까요? 우선 분봉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못 내렸던 이유가 분봉 차트 보시면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횡보하고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 후 횡보를 하고 흐름을 특별히 주지 않았어요. 횡보해서 마감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하다 생각했는데 이 보시면 막판입니다. 막판 이 네모친 구간입니다. 이 네모친 구간이 정확히 이 정고를 돌파한 자리니까 3시 18분에 약 3분 동안 빠바박 하고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고점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면 비트9은 제가 이 USB에 제가 내용도 담아드리지만 급등주의 패턴은 정확히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재료고요. 두 번째는 일봉입니다. 일봉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 일봉 자리. 매물대를 소화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일봉 자리. 세 번째는 분봉입니다. 분봉은 일분봉을 저는 보는데요. 거래대금이 지금 안 보이긴 하지만 거래대금 터진 일분봉이 가장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리해드리면 좋은 재료, 좋은 일봉, 그리고 거래대금 터진 분봉 이 세 개가 사실 급등주의 패턴이고 주도주의 패턴이거든요. 내일 한번 흐름을 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내일 바로 높이 뛸 선수로 비트9을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보이시면 일봉상 정고를 돌파해서 고가가 종가가 끝난 꽉 찬 양봉입니다. 이 자리는 사실은 내일 갈 수 있는 확률이 못 갈 확률이 훨씬 더 크거든요. 이 자리 항상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거래대금 터진 분봉, 막판에 거래대금 들어온 걸 제가 확인했고 마지막은 좋은 재료, 이 3박자, 좋은 일봉, 거래대금 터진 분봉, 좋은 재료, 3박자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급등주와 주도주의 가장 이상적인 차트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 모습 항상 머리에 기억하시고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저는 사실 이 비트9 선수를 3시 18분까지는 관심 종목으로만 놓고 봤습니다. 하지만 3시 18분에 거의 포기를 하고 오늘은 종가 베팅 또는 오늘은 높이 뛸 선수를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3분 만에 결과가 나왔죠. 물론 노란톡방에 사인을 드려서 매수가 되신 분도 계시고 안 되신 분도 계실 텐데 내일 장 초반 상승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마치고 승률이 92에서 93으로 올라가느냐 만약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비트9 선수 내일 저랑 같이 노란톡방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사실은 매매 종목 또는 공략주 찾기가 굉장히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종가 베팅 종목을 3개를 후보군을 놓고 마지막까지 봤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뛰어난 비트9 선수를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막판에 결정을 했고요. 이 선수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고 노란톡방 또 열심히 활동하시면 제가 이 강의 내용도 USB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봉, 분봉 다 이렇게 차트들을 봐야 된다. 일단 급등할 만한 종목의 선수인 건 알겠습니다. 타점 잡고 싶은데 어디서 타점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지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가격 전략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격 전략은 우선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격을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가격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종가인 1,510원 이 가격으로 사실 매수가 드리는 거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욕심을 크게 부리다가는 눌릴 수도 있으니까 16,000원 바로 이 구간 라운드 피겨 값 드릴 거고요. 손절.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죠. 여러분이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손절은 거의 안 나가지만 저는 비트9 많이 무너진다면 13,000원, 21선 라인이 깨진 13,000원을 보겠습니다. 내일은 하락할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9 선수 한번 내일 노란톡방에 같이 한번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급등할 만한 선수로는 비트나인 선수가 채택이 됐고요. 가격 전략 하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16,000원까지 보고 계시고 그리고 매수가는 15,010원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탈가 라인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멀리 볼 만한 선수. 사실은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또 공략주를 볼 때마다 이거를 중장기인데 지금 당장 살까 말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급등을 너무 잘하니까요. 자, 이 선수 역시도 그럴 만한 끼가 있나요? 제가 사실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멀리 갈 선수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써니전자를 시작으로 제 징크스 아닌 징크스 시작됐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종목이 갈지 어떤 선수가 뛰지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고 매도가를 주는 고가가 어디까지 할지 사실 저는 모르겠지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멀리 갈 선수는 저는 시나리오 일정이 있는 선수들을 멀리 갈 선수로 갖고 옵니다. 높게 갈 선수를 차트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선수를 단기적으로 올라갈 선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멀리 달릴 장기 선수로는 플리토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플리토 제가 두 번째 갖고 온 선수거든요. 플리토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달에는 입봉을 하고 방송을 시작을 했을 때 써니전자 플리토가 첫 종목이었던 걸로 첫 방송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때 플리토는 언어 데이터 판매하고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챗봇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리 AI가 뛰어나더라도 이걸 번역할 수 있는 그 장벽을 넘어줘야 됩니다. 영어를 한국말로, 한국말을 또 이란말을 일본어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언어 번역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플리토가 활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플리토는 기본적으로는 영업이익 적자이고 유보율이 62%밖에 안 된 다소 재무적으로 약한 회사이긴 하지만 지금 플리토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최근 기사를 봤더니 플리토 정부 챗 GPT에서 맞설 AI 한국어를 육성하고 있고요. 네이버와 인공지능 고도화 협력에 부각됐기 때문에 그때도 한번 흐름이 나왔었고요. 근데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데이터 매출 중에 40%를 해외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게 플리토입니다. 플리토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한국말을 영어로, 한국말을 일본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챗 GPT 우리가 AI와 대화할 때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지만 번역하는 장벽을 넘으려면 플리토의 흐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게다가 오늘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챗 GPT보다 한국어 6,500배 더 똑똑하다.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 X를 7월에 공개한다. 그러니까 제가 일정으로 갖고 온 게 7월에 네이버에서 공개할 하이퍼 클로바 X 때문에 사실 플리토를 멀리 갈 선수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내일 물론 갈 수도 있고 한참 눌렸다가 6월 달에 갈 수도 있지만 네이버에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 내용상 보면 지금의 핵심은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챗 GPT의 하나의 그 벽이거든요.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데이터의 신뢰성, 그다음 최신성을 확보하고 비용적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상용화가 여전히 어려운데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네이버와 플리토의 협업 또는 플리토의 과거 이력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플리토 저는 충분히 내일부터 흐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플리토는 사실은 오늘 방금 말씀 비트9보다 차트가 약간 일봉보다는 약한 느낌이다. 지금 보시면 제가 가장 좋은 일봉이 전고를 돌파한 장대 양봉, 고점이 종가로 끝나는 양봉인데 플리토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죠. 플리토는 21선을 걸어주었지만 이 바로 옆에 있는 매물대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흐름이 나와서 4만 원 구간을 강력히 돌파하게 되면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옆에 매물대가 있는 돌파하지 못한 일봉이기 때문에 흐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 플리토는 멀리 뛰고 시간이 좀 필요할 선수로 갖고 온 거고요. 하지만 그래도 좀 좋게 봤던 게 플리토도 장 막판에 이렇게 보면 종가 부근에 바닥에서 한 2, 3분 동안 올라서 수급이 땡겨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플리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봉상으로 돌파하면 이 4만 원 구간 돌파하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플리토 흐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핵심은 21선 반등 중이라는 게 플리토의 핵심이고 재료는 챗 GPT의 언어의 장벽에 대한 문제, 네이버에 대한 이슈 확인하시면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챗 GPT의 상용화에 앞서서 가장 큰 장벽은 언어의 장벽 해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는 플리토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플리토 중장기적으로 흐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멀리뛸 선수로 플리토 보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지금 종가인
36,800원이 종가죠. 36,800원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우선 4만 원, 라운드 피크감이 4만 원, 약 10% 또는 7% 정도 구간을 목표가로 보고 있습니다. 손절하실 거면 저는 확실합니다. 구워드리면 22선 이탈한 35,000원 이탈 시는 34,600원 이탈 시는 손절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플리토라는 선수를 또 한 번 눈여겨보시는 이유 너무 많네요. AI 데이터 학습용 언어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한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매수단가는 36,800원, 그리고 지금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라인 35,000원 잡고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또 해설위원이건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눠야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화면 정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올림픽 여러분 또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월요일부터 너무 우울했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저녁 든든히 드시고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저희 함께 파이팅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6시에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투자 올림픽이었습니다.